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가리지 않고 힘으로 밀어붙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폭주에 미국 내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두 번째로 전국에서 동시에 시위를 벌였는데요. 시위에 참여한 도시가 지난번보다 크게 늘어난 2,600여 곳에 달했고 참가한 시민은 뉴욕에서만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시위대는 미국의 왕은 없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독재로 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국의 민주주의가 한국처럼 회복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저 소식 나세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도심 한복판, 맨해튼 타임스퀘어가 피켓을 든 미국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10만 명 이상이 트럼프 반대 구호를 외치며 시가지를 행진했습니다. 미국의 왕은 없다는 뜻의 노킹스데이 시위로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이번 시위는 이곳 미국 뉴욕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 2,600여 개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정책 추진을 규탄했습니다. 시위 진압을 이유로 군대를 투입하는 등 트럼프의 최근 행보에 대한 반발이 커지면서 참여 도시는 1차 시위 때보다 600여 곳이 늘었습니다. Our country is not ruled by one person cannot make a decision for the masses. 무차별적인 이민자 추방에 대한 비판도 컸는데 한 참석자는 특히 한국인 구금 사태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It's completely shameful. I do apologize if I can about that, but we don't like him either. We want him out. 오락가락하는 관세 정책으로 정작 미국인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불만도 나왔습니다. I lost a $100,000 job because they decided to hold off on the advertising campaign they were doing. 친트럼프 인사들은 미국 증오 시위, 급진 좌파들의 행위라고 낙인 찍으려 했지만 시민들은 평화적인 방식으로 충돌 없이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시위에 앞서 자신은 왕이 아니라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엔 왕관을 쓰고 시위대에 오물을 퍼붓는 듯한 AI 영상을 SNS에 공유하며 조롱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은 다행히 한 걸음 더 나아간 것 같습니다. 후속 협상을 위해 미국으로 향했던 우리 정부 실무협상단이 조금 전 귀국했는데요. 대부분의 쟁점에서 진전이 있었다면서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협상 타결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역 합의 세부 내용을 협상하기 위해 떠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구윤철 부총리,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귀국했습니다. 김 실장은 먼저 대부분 쟁점에서 한미 간 의견이 근접해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부분의 쟁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이제 의견 일치를 보았는데 여전히 조율이 필요한 남은 쟁점들이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협상 타결 가능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번 방미 전보다는 에이펙 계기의 타결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이 정도로 볼 수 있고요. 대미 투자 3,500억 달러에 현금 투자, 대출, 보증 비율 등 지급 방식과 외환시장 충격 완화를 위한 통화스와프 체결의 진전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대신 우리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에 대해 미국이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리고 상호 호혜적인 프로그램이어야 된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견 일치가 근시일 내 타결 가능성에 힘을 실은 만큼 미국의 3,500억 달러 선불 납입 방침에도 변화가 생겼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대안으로 부분적 통화스와프나 원화 기반 통화스와프 혹은 미국 측 현금 투자 요구를 일부 수용하되 투자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을 가능성 등이 점쳐집니다. 앞서 김 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 국장과 50분간 면담을 가졌고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도 2시간 넘도록 논의를 이어가며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한편 국내 주요 5대 그룹 총수들도 미국 플로리다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골프 회동을 가졌는데 자연스럽게 관세 얘기를 통해 측면 지원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 후폭풍이 거셉니다.
민주당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일본 극우 세력의 망동과 다를 바 없다고 맹비난했는데요.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일본 극우 세력에 빗대 비난했습니다. 장 대표가 내란 수계로 재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찾아가 수사인 양 치켜 세웠다는 겁니다.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일본의 극우 세력의 망동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면서 내란을 옹호하고 부추기는 분이 어떻게 공당 대표 자리를 지킬 수 있겠냐라고 되물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과 다시 손잡고 정권 재탈환을 명분으로 해서 제2의 쿠데타를 꿈꾸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청래 대표도 이러니 위헌정당 국힘을 해체시키자고 국민들이 두 주먹 불끈 쥐는 것이라고 했고, 범여권에서도 당대표 스스로 국힘이 여전히 친윤정당, 내란 비호정당인 걸 자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김재섭 의원은 의원들 단체 대화방에 당대표로서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처사였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고, 정성국 의원도 당대표가 국민의힘을 나락으로 빠뜨리는 데 대해 책임을 지셔야 한다. 그만하시죠 라고 직격했습니다. 친윤으로 분류되는 나경원 의원은 의견을 묻는 질문에 답을 피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 연애하고 왔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좀 당 압박해서 얘기가 많은 것 같은데. 저희 지금 국감이니까 그 국감 얘기에 집중하죠. 국민의힘은 당대표 선거 당시 약속을 지킨 것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당대표가 선출되신 이후에도 약속이 지켜진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부적절하게 확대 해석할 부분도 아니고요. 윤 전 대통령 면회를 또 갈 계획인지 묻는 질문에는 현재 정해진 바는 없지만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있을 수도 있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정부가 지난주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 가능성을 밝힌 바 있는데요. 경제수장인 구윤철 부총리가 고가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이른바 똘똘한 한 채의 보유세를 높이고 양도세 등 거래세는 낮출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서울에 대해 시기와 지역을 포함한 구체적인 부동산 공급 계획을 올해 안에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구윤철 부총리가 현지에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는 보유세는 낮고 양도세는 높다 보니 매물 잠김 현상이 굉장히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양도세가 높아 집주인들이 팔면 손해라고 생각하다 보니 매물이 줄고 이로 인해 가격이 오른다는 진단입니다. 그러면서 고가의 집을 보유하는 부담이 크면 집을 팔 것이라며 미국처럼 재산세를 1% 매긴다면 50억 원 주택 보유자는 1년에 5천만 원씩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50억 원짜리 집 한 채보다 5억 원 집 세 채를 갖고 있을 때 보유세를 더 많이 낸다면 무엇이 형평성에 맞는지도 살펴봐야 한다며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대표되는 고가주택을 갖고 있는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필요성도 내비쳤습니다. 다만 쉽게 하면 안 되니까 연구 용역도 하고 전문가 의견도 듣겠다는 것이라며 취득, 보유, 양도 단계에서의 부동산 세제를 전반적으로 어떻게 할지 고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와 여당도 10.15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서울을 대상으로 하는 보다 구체적인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9.7 공급 대책이 포괄적 발표였다면 몇 호를 어디에 언제까지 공급할지 세부적 계획을 제시하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이와 별개로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를 위한 입법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다만 서울시장 출마를 검토 중인 전현희 최고위원이 보유세는 최후의 수단으로 가장 조심스럽게 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하는 등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 내에서 보유세를 손대는 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이어서 캄보디아 사태 속보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오전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64명에 대한 경찰의 구금 시한이 내일 새벽 만료되는데요.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나가 있는 조건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 기자, 벌써 구속영장이 신청된 사람이 있다면서요? 네,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피의자 64명 가운데 서울 서대문경찰서에서 리딩방 사기 사건 연루 혐의로 조사를 받는 1명 등 일부 피의자에 대해선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피의자들은 내일 새벽 체포영장이 만료되기 때문에 경찰은 다른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놓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피의자들은 대부분 피싱 등 사기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지만 일부는 자신이 오히려 감금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경찰은 이들이 불법인 걸 알고도 범행에 가담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캄보디아 복호산 일대에서 고문당해 숨진 채 발견된 20대 대학생 박모 씨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박 씨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도록 한 뒤 박 씨를 현지로 보낸 국내 대포통장 20대 모집책은 오늘 구속됐고요. 박 씨에 대해선 내일 오전 캄보디아에서 부검 조사가 진행됩니다. 우리 금융당국도 캄보디아 사태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죠.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죠? 네, 금융당국은 캄보디아 범죄 관련자들에 대해 제재를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유력한 제재 대상은 인신매매와 불법 감금 등 의혹을 받는 프린스 그룹과 자금 세탁 의혹을 받는 후이원 그룹입니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면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는 국내외에서 재산 거래를 할 수 없게 돼서 사실상 자금이 동결됩니다. 정부는 사안 긴급성을 고려해 이번 달 안에 제재에 나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은 내일 캄보디아 경찰과 만나 앞서 한 차례 무산됐던 캄보디아 한인 관련 사건 전담 코리안 데스크 설치를 다시 한번 논의합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캄보디아에 간 대학생 아들과 연락이 끊겼다며 MBC에 도움을 호소한 아버지의 아들이 극적으로 범죄단지를 탈출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MBC가 캄보디아 현지에서 이 대학생을 만나 얘기를 들었습니다. 캄보디아에 가기만 해도 3천만 원을 준다는 얘기에 무턱대고 비행기를 탔다고 하는데요. 고수익에 현혹된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이승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7일 20살 대학생이 프놈펜 한국대사관 문을 두드렸습니다. 묶인 걸 풀고 범죄단지에서 죽기 살기로 나와 이틀을 걸었다고 합니다. 발에는 족쇄같이 이제 그런 거 차져 있고 나갈 방법도 없고. 넉 달간 시키는 대로 여자인 척 로맨스 스캠, 연애 빙자 사기를 쳤다고 합니다. 매일 12시간 400명과 통화하라는 할당량을 못 채우면 맞았다고 합니다. 몸통 주변을 때리더라고요. 주먹이든 둥기든. 그때는 막 몸에 멍이 들어도 이 정도로 감사해야 되는 정도였어요. 같은 처지의 한국인을 10명 정도 봤다며 범죄단지 내부 구조를 그려줬습니다. 이쪽에 계단이 있고 이제 이쪽에 방이 있었어요. 위에는 이제 철조망 이렇게 여기 이렇게. 어쩌다 캄보디아까지 온 걸까요? 해외로 오면 3천만 원은 바로 주겠다. 터무니없는 텔레그램 광고를 믿었다고 했습니다. 집에는 수영장 안전요원을 하러 간다고 했습니다. 3천만 원에 눈이 멀어가지고 돈을 받고 내가 가고 싶은 나라를 가자 해가지고 돈만 보고 일단 갔다가 감금되면서 여권을 빼앗겨 긴급 여권이 나와야 한국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넉 달간 번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의 금융계좌도 범행에 동원된 정황이 드러나 한국에 가서도 경찰 조사는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억울하고 화나고 이제 제가 벌인 일이니까 그런 거는 이제 감당할 그게 있으니까. 고수익의 눈먼 대가는 감금과 폭행 그리고 경찰 수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프놈펜에서 MBC 뉴스 이승지입니다. 캄보디아 범죄단지에 감금됐다 구조된 또 다른 피해자도 만났는데요. 감금 당시 우리 경찰이 실종 신고를 접수하자 범죄 조직은 피해자에게 집으로 전화해 안전하다고 말하도록 시켰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런 사실을 모른 채 실종 신고를 그대로 해제해버렸다는데요. 문다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4월 24살 김모 씨는 인터넷 구인 공고를 보고 캄보디아로 출국했습니다. 자폐성 장애인이라 한국에서 취직하기 어려워 해외 취업을 꿈꿨다고 합니다. 하지만 김 씨가 간 곳은 캄보디아 범죄단지였고
감금됐습니다. 군인 사칭 노쇼 보이스피싱을 시키더라고요. 어머니는 아들과 연락이 끊기자 지난 6월 경찰에 실종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만든 실종 전단지가 캄보디아 대사관과 한인의 카카오톡방에 공유됐습니다. 한 달 뒤 아들로부터 영상통화가 걸려왔습니다. 자신은 여행 중이니 괜찮다는 겁니다. 실종 신고를 풀어야지만 자기가 토스를 사용을 할 수 있다. 캄보디아 경찰의 소탕 작전으로 김 씨는 범죄단지에서 풀려났습니다. 김 씨는 감금 당시 중국인 조직원들이 자신의 실종 전단 사진을 보여주면서 실종 신고 때문에 내 명의의 통장을 쓸 수 없게 됐으니 집에 전화해 거짓말하도록 시켰다고 했습니다. 실종 신고를 풀기 위해서 얼굴에 셀카를 찍어서 보내야 한다. 어머니하고 통화하면서는 좀 무슨 생각 하셨어요? 좀 많이 미안했고 슬펐고 좀 눈물 났죠. 이런 사정을 몰랐던 가족은 경찰에 통화 사실을 알렸고 경찰은 안전이 확인됐다며 실종 신고를 해제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여전히 감금 상태였습니다. 실종 전단지는 대사관이 전달받았고 공유된 한인의 카톡방은 교민만 들어갈 수 있는 비공개방인데 범죄 조직원들이 그 정보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 의문입니다. 중국인이 조선족이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한국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채널이잖아요. 범죄 조직의 수법이 악랄해 덫에 한 번 걸리면 빠져나오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 이렇게 조직적인 인신매매와 감금, 고문을 일삼는 캄보디아 범죄단지들은 국경을 넘나들며 그 세력을 키워왔습니다. 캄보디아 주변국까지 확산된 범죄단지들은 서로 교류하며 조직적으로 범죄를 벌이고 있는데요. 캄보디아는 어쩌다 이렇게 다국적 범죄 집단이 판을 치게 된 걸까요? 팩트체크 알고 보니에서 손구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캄보디아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현재 50곳 넘게 운영 중인 범죄 단지의 뿌리는 중국계 도박 조직으로 추정됩니다. 캄보디아 카지노 산업을 장악했던 중국계 도박 조직은 지난 2019년 캄보디아 정부가 도박을 전격 금지하자 더 음지의 산업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인신매매와 사이버 사기 등 강력 범죄에 뛰어든 겁니다. 도박으로 쌓은 자금과 조직에 기반해 대규모 범죄 집단으로 탈바꿈한 중국계 조직은 이웃 국가에서 조직원들을 더 끌어들였습니다. 유엔은 카지노와 대형 리조트 등이 범죄 단지로 바뀌어 중국을 비롯해 태국, 미얀마, 베트남 등에서 수천 명의 조직원들이 유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이 허위 광고를 내세워 캄보디아로 데려온 강제 노동자는 1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국제단체들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범죄 단지는 국경을 넘어 태국, 라오스 등 이웃 국가로 확산돼 서로 자금과 사람, 정보를 주고받는 유기적 관계로 진화했습니다. 재작년 태국에선 캄보디아 등으로 보이스피싱 장비를 건네준 방콕의 조직원들이 검거됐고 최근엔 일본 야쿠자의 연루 정황까지 확인됐습니다. 캄보디아와 태국, 필리핀에서 자국민을 상대로 범죄를 벌여온 일본인 보이스피싱 조직이 잇따라 적발된 겁니다. The Thai government remain committed to combat transnational crime. One country alone cannot solve the problem of transnational crime. 동남아의 범죄 단지들이 국경 없는 하나의 범죄 무대가 된 상황. 납치와 감금, 고문 등 인권 유린이 잇따르고 있는 범죄 단지 문제 해결을 위해선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알고 보니 손구민입니다.